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프라모델 HG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 어스리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방영을 시작한 건담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의 주인공 범프라고요. 2019년 10월 12일에 가격은 1,400엔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가격대 치고는 기믹이 참 꽉 차서 마음에 듭니다만 과연 어떨지 리뷰를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어스리 건담 살펴보기 전에 본체인 코어 건담이랑 어스 아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건담 먼저 볼 텐데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좀 흥미가 딱 가더라고요. 굉장히 좀 짜리몽땅한 모습부터 해서 솔직히 말해서 컬러링도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기체라고 하기는 파란색이 일절 없거든요. 그리고 검은색이 유독 많이 띄다 보니까 눈에 손이나 관절이나 몸통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먼저 볼까 합니다. 일단 등 쪽에는 빔사벨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허벅지는 일반 사이즈지만 그 아래로 발 부분은 굉장히 미니미합니다. 거기다가 팔 부분도 이 위쪽으로는 길이는 되게 적당한 것 같은데 밑으로는 또 역시나 짧고요. 이 밑으로는 이제 합체할 때 다리가 달리고 팔이 달리는 부분이죠. 몸통은 사실상 이거 거의 그대로 쓰기 때문에 어깨 양옆으로 이제 좀 달리는 거 말고는 뭐 없었고요. 대신에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작지만 괜찮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머리 옆에 있는 몰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클리어 파츠를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은근히 작은 부분이지만 분할시켜 놓은 이런 노란 색깔 부품들, 그리고 등 쪽에 봤을 때 이런 버니어 파츠 자체의 분할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았고, 드러나 있는 빔사벨 자체의 몰드도 화려해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 발 자체만 놓고 봐도 발바닥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꽤 몰드는 많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이 외장인 어스 아머입니다. 파란색이 없었는데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이 부분은 다리가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팔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부품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앞부분의 초록색 부분은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스티커만 하더라도 몇 개 없어요. 머리에 있는 눈이나 센서, 뭐 여기 어스 아머 쪽에 있는 스티커, 뭐 이런 게 답니다. 나머지는 작지만 다 분할이라는 소리죠. 발등부터 해서 등등등 말이죠. 어스아머는 베이스가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는데 크게 부담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코어 건담을 어스아머 위에 올려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취해지는 포즈기도 하다 보니까 뭐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어스아머 자체는 구석구석 살펴보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도 보입니다. 이따가 분리하면서 살펴보겠지만 확실히 짜임새는 꽤 좋았어요. 코어 건담에는 무장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코어 스프레이건, 센서 부분에 스티커 하나 들어가는 거 말고는 색상은 뭐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몰드나 이런 게 상당히 화려했죠. 그래서 손에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오케이. 이쪽은 코어 쉴드, 이쪽도 손잡이 하나 있는 거 정도 말고는 내부 몰드라던가 심플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손에 쥐어주는 방식입니다. 팔꿈치나 이런 데 끼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백팩에 있는 빔사벨은 코어 사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빔 파츠가 긴 것과 짧은 것이 들어있는데 짧은 걸 여기다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손에 그냥 살짝 쿵 쥐기만 하면 간단하죠. 주의하셔야 하는 게 이 빔사벨의 고정성이 수납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뺄 때 부러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간단하게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무장을 손에 쥐고 어스아머 위에 타있는 모습. 로그인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이제 로그인을 했었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애초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좀 로망이어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드네요. 코어 건담 상태일 때 가동을 한번 살펴보죠. 목 부분 돌아가는 게 진짜 거침없이 돌아갑니다. 걸리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들고 숙이고가 자유로워요. 어깨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볼관절, 그리고 폴리캡이 위로 살짝 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옆으로 들 때 편하게 들어지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이고, 거기다가 허리, 허리 좀 아쉬운데 기본적으로 볼관절을 활용하지만 회전 정도만 편하지 흉부 가동이 있진 않습니다.
요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분리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분해가 돼요. 정확히는 분해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요즘에는 흉부 가동이 거의 기본 사양인데 왜 없을까? 고관절도 허리랑 좀 비슷한데 일단 주변에 구조물이 없으니까 편하게 가동은 합니다. 앞으로 들 때나 뒤로 들 때나. 근데 고관절이 회전을 한다거나 축이 이동한다거나 그런 기믹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코어 상태라면 지금 이 허리나 고관절이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어스리로 합체했을 때는 이제 가동할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무릎은 단일 관절이지만 이 발목 부분, 코어의 발목 부분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좀 편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도 여기 기본적으로는 뒤쪽에 볼관절이 있어서 움직일 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스3 건담으로 합체해봅시다. 어스 아머에서 외장들을 탈거를 합시다. 일단 날개 부분 빼주고요. 쉴드 부분도 빼주고 일단 다 분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쪽이 어깨, 이쪽이 팔, 좌우로 돼 있고요. 위에 있던 게 스커트고 양옆으로 이제 프론트 스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손목,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다리가 이렇게 한 쌍 나오게 되고, 하단부에 달린 거는 빔라이플 파츠입니다. 이렇게 그냥 끼워 놓는 방식이었고, 어깨 부분은 살짝 분해가 필요해요. 아무래도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분해를 해서 빼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 앞부분에 있었던 블레이드 안테나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게 아머들을 거치하던 파츠죠. 아마 조인트가 많다 보니까 이 프레임 하나 가지고 나중에 마스4라든가 등등등 다른 외장도 다 씌울 것 같네요. 코어 건담에서 빔사벨을 위쪽으로 돌려주고요. 쭉쭉쭉 올려주고 발 부분도 이렇게 뒤로 완전히 뻗어줍니다. 손은 미리 빼주세요. 손 부분. 자, 이러면 일단 도킹 준비 끝이에요. 자, 그럼 다리부터 올라가도록 합시다. 다리 부분은 발목 안쪽에 있던 조인트와 이렇게 다리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맞춰서 그냥 그대로 끼우기만 하면 오케이. 이게 끼울 때 주의해야 하는 게 방향입니다. 방향. 정확히는 각도라고 할 수 있는데 부품 안쪽에 벽이 하나 있죠. 이 벽에다가 이 발목 커버를 밀어 넣은 다음에 그리고 끼우면 좀 더 편하게 끼워집니다. 발 부분을 앞으로 펴주고 스커트 앞부분에 있는 노란색 파츠 들어 올리면 안쪽에 돌기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앞쪽 스커트 끼운 다음 내려주고 뒤쪽에 스커트를 끼워주고 어깨를 살짝 잡아당겨주면 프레임이 뽑혀 나옵니다. 여기에 가슴 파츠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밀어 올려서 딱 맞춘 다음에 어깨 위쪽으로 자 이렇게 부품을 조립하면 오케이.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준 뒤에 자 이렇게 어깨를 다시 가다듬으면 오케이. 코어 건담 손에 손등 파츠를 결합을 해줍니다. 손등 이렇게 해주면 손이 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한 다음 이게 팔뚝 파츠 여기다가 손 끼우고 이걸 그대로 마찬가지 반대쪽도 작업해준 뒤에 어깨를 그대로 슬라이드를 해줍니다. 등에다가 날개를 끼워주고 마지막으로 블레이드 안테나를 끼워주면 어스3 건담의 완성! 오 이쁩니다. 무장들도 도킹을 하는데 떼어낸 실드와 코어 실드를 그대로 결합을 해주고 쉴드가 되고요. 그리고 코어 스프레이건이랑 분리한 라이플 파츠를 같이 도킹을 해주면 슬라이드 도킹해주면 빔 라이플의 완성입니다. 무장을 할 때는 그냥 빔 라이플은 손에 쥐기만 하면 되고 쉴드는 안쪽에 이런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조인트를 드러내서 손을 돌리고 손잡이 맞춰서 돌기까지 그대로 같이 끼워주면 어스3 건담의 완성! 좀 키도 커졌고 확실히 이미지가 달라 보입니다. 탈박붐이 제대로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앞모습보다는 저는 뒷모습이 유독 이쁘다고 느껴지는데 날개가 지금 역방향으로 나 있잖아요. 요게 좀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합체 후에 자잘하게 아쉬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깨입니다. 어깨의 결합성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요것도 살짝 힘만 주어도 쑥 빠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몰드를 따라서 어깨가 슬라이드 돼서 들어가는 건데 잘 보면 돌기 하나 없어요. 조인트도 그렇고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돌기 하나 없어서 약간 딸깍거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힘있게 잡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지다 보면은 자연스레 얘가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사이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사이가 벌어진 게 보이죠? 이러면은 진짜 헐거워져요. 얘가 그냥 쓱쓱쓱 빠져요. 그냥 되게 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아예 이 틈을 순접을 해버리시거나 아니면 꽉 한번 누른 다음에 끼워주면 좀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쉴드입니다. 왼손을 봉인당해요. 아예 왼손을 못 쓰게 됩니다. 코어 건담 때도 그랬는데 어3로 합체해도 마찬가지 손잡이는 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봤을 때 이쁘기는 하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정이 잘 안 갔는데 애니메이션 좀 보고 합체하는 모습 좀 보고 하니까 정감 가네요. 그럼 가동은 어떨지 한번 살펴봅시다. 코어 때랑 변함없는 거는 팔꿈치? 그런 부분? 목 부분도 좀 걸리지 않을까? 어깨가 좀 추가됐잖아요. 넓어졌으니까. 그치만 뭐 걸리는 거 하나 없었고 들고 숙이는 건 동일하고 어깨 부분은 오히려 좀 자유로워진 느낌이 좀 있어요. 대신에 움직일 때마다 지금 어깨 장갑 보이죠? 빠지죠? 앞으로 빼면 또 빠지고 이런 게 좀 있네요. 걸리네 이게 좀. 옆으로 드는 거 자체는 많이 들어집니다. 편하게 들어지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코어 때랑 완전히 동일하고요. 합체하고 나서 두드러지는 게 허리입니다. 허리. 아까보다는 좀 더 가동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회전하는 거 정도가 다예요. 똑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고관절 이제 옆으로 드는 거랑 막 다 똑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코어 때랑 크게 다름없는데 역시 고관절이 밑으로 내려왔다거나 그러는 게 훨씬 좋았겠죠. 무릎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액션 취할 때 참 편할 것 같고 발목도 이제 접지 충분히 가능하도록 옆으로 많이 꺾이고 뒤로도 많이 뻗고 참 좋네요. 무장의 이름도 바뀝니다. 코어 스프레이건에서 빔 라이플로 이렇게 진화를 했고 코어 실드에서 실드가 되고요. 아까 장착법은 보여드렸죠. 코어 사벨은 빔 사벨로 진화를 합니다. 해서 빔 파츠가 두 종류, 짧은 거, 긴 거. 이번에는 긴 걸 쓰게 되죠. 간단하게 사벨 포즈도 취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무릎 꿇고 슬라이딩하는 포즈 그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라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포즈이긴 합니다. 요게 간단하게 따라해봤는데 일단은 손이 바닥을 못 짚어요. 그래가지고 좀 가동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죠. 거기다가 흉부 가동이 있었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 상체를 구부리고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대신에 좀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보면 스커트랑 허벅지랑 닿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 스커트를 제거하면 다리가 더 올라갑니다. 훨씬 많이 올라가고요. 그 상태로 바닥에 닿을 것 같지만 안 되기 때문에 백팩도 날개까지 제거하면 골반이 완전 뒤로 돌아가면서 대충 손이 바닥에 닿습니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포즈를 재현하죠. 작중에 나왔던 쉴드를 라이플에 도킹하는 것도 재현이 됩니다. 일단은 라이플에 있는 요 장식 파츠를 빼서 이 구멍에서 빼서 이 뒤쪽으로 끼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처음보다 훨씬 많이 벌어졌죠. 이 상태에서 라이플을 손에 쥐고 쉴드 앞부분에 있는 돌기와 라이플을 연결을 합니다. 연결각도 뭐 깔끔하고요. 그리고 쉴드를 꺾어주면 오케이. 간단하게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뭐 액션 자체는 비교적 심플해서 역시나 따라하는 거 좀 편하네요. 구성은 이쪽이 전부여서 빔사벨 아까 보여드린 거고 이제 아머 거치하는 친구고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게 요겁니다. 아무래도 빌드 시리즈이다 보니까 커스텀용 파츠를 넣어줬어요. 백팩을 빼고 여기다가 장착하는 이런 방식의 백팩입니다. 커스터마이징 하라고 3mm 조인트도 여러 개 나 있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부품만 끼워도 이건 거꾸로인가? 이렇게 해서 다른 형태의 백팩을 끼울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품 자체는 요 백팩 자체를 제거해도 여기다가 얘를 또 쓸 수 있으니까 뭐 코어 건담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어스리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파츠가 2종류나 들어가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의 어스리 건담 이렇게 리뷰해봤는데요. 지구 3 세 번째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죠. 다음으로 나올 이제 마스 4 네 번째 행성 마스, 이런 좀 재밌는 행성의 이름을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선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좀 이제 다른 형태라든가 발전이 더 기대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나온 애니메이션 좀 잔잔하게 또 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얘는 주인공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쓴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외형은 10점 줄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외형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파츠 분할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클리어 파츠도 활용을 하고, 스티커 많이 안 들어가고, 여러모로 참 재미있게 조립할 수 있었고요. 가성비도 꽤 괜찮았다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가동 특성 부분은 7점 줄까 합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요즘에 이제 흉부, 허리 쪽이랑 그리고 고관절인데 그 두 개만 좋아도 액션이 많이 나와요. 애초에 무릎이라든가 어깨, 팔꿈치는 요즘 거의 뭐 다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가동 다 좋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관절이랑 허리 가동이 조금 안 좋아졌다?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박력 있는 액션을 취하기는 조금 미묘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장 부분에서는 8점 줄까 합니다. 왜냐면 역시 쉴드 쥐는 방식 때문입니다. 왼손을 아예 봉인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한 손엔 라이플, 한 손은 빔사벨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쉴드를 쥔 상태에서도 라이플을 준다거나 사벨을 든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빌드 스트라이크 때처럼 이런 도킹하는 케이블 같은 거는 그냥 접이식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기믹 부분은 8점 줄까 합니다. 뭐 도킹하는 기믹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일단 합체한다는 로망이 있잖아요. 대신에 어깨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돌기라도 있었으면은 리뷰 내에서도 얘기했지만 돌기라도 있었으면 훨씬 편하게 도킹을 하고 고정성이 좋았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쑥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잠깐 팁 드렸듯이 이 파란 색깔 부품 조립하는 부분을 순접으로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든가 아니면은 이제 꽉 누른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 부분에서는 10점 줄까 합니다. 솔직히 뭐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에 합체 기믹이 다 들어가 있는 HG는 흔치 않거든요. 역대 빌드 시리즈 애들도 약 1400엔대로 딱 거의 다 맞춰졌었는데 얘도 이번에 되게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잘한 구석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뭐 충분히 마음에 든다면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은, 강추하고 싶은 프라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